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저씨. 자, 이제 일단 단체급식 실습 부록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단체급식 실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하고 있는 단체급식 실습을 할 적에는 이 단체급식 실습의 어떤 그 계열하면은 그죠? 단체급식 실습을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단체급식 운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단체급식소 현장 학습 및 분석을 기초로 영양사 업무에 대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단체급식의 생산과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급식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기르고 또 팀별 활동으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팀워크와 리더십을 함양한다. 그런데 사실 단체 급식 실습이 꼭 어떤 그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메뉴 작성을 한다든가 또 뭐 어떤 물론 조리하는 것을 지도하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지도를 한다든가 뭐 조리 과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작업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 위생인 어떤 그 위생적인 문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메뉴 작성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면은 작업장 밖에 어떤 그 환경적인 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 관리 어떤 그 배송이라든가 검수를 함에 있어서 일단 식자재가 들어오면은 검수함에 있어서 부적합품에 대한 그 반품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 서류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습들이 실제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급식 실습 시에 어떤 그 유의사항을 한다면은 실습을 하기 전에 복장이라든가 개인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개인 위생 상태라면 위생복을 입고 위생화를 신고 또 위생모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이 물론 나오지 않게끔 위생모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눌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모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제로 위생모를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런 어떤 개인위생을 또 준수를 하면서 실습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실습실에는 시작 5분 전에 입실을 하고 레시피라든가 자신의 작업 분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급식 실습실에는 이제 다량 조리 기구의 사용은 물론 불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또 칼, 도마, 또 조리 기구들, 가열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별히 조심을 하고 압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뚜껑을 연다든가 열어지지도 않겠지만 사고가 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를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냥 집에서 아주 몇 인분의 가정식의 그런 게 아니라 단체 급식 실습실은 최소한 100씩, 200씩, 500씩 많게는 몇 천씩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 작업 중에 주변을 정리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어떤 그 공정에 있어서도 위생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팀별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원 간의 실습 사전 준비부터 긴밀한 활동을 통하여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팀별로 팀원 간의 분배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 팀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단체 급식 실습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전 전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또 전처리했는 걸 가져와서 미리 썬다든가 규격화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열 조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담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서로 간에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급식 실습의 내용을 본다면은 실습을 계획할 때에 실습팀을 구성을 하고 급식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뭐 학교 급식에 예를 든다면은 뭐 미취학 어린이들 5세, 6세 유치원 어린이들인지 또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 중학생인지 뭐 고등학생인지 또 아니면은 뭐 병원 급식에 어떤 것 특정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러한 것들도 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실습팀을 구성을 하고 팀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럼 팀장을 통솔에 따라서 팀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럼 우리가 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한 조당 4명이 있다면 이 4명 중에서 이제 조장이라든가 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습 대상의 급식소를 이제 급식 대상 그룹을 선정을 하고 해당 급식소 운영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급식 대상 그룹을 선정을 하고 가상의 급식소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뭐 작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단체 급식 실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실습 계획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급식 대상 급식소를 선정하는 것이 표준 레시피를 작성을 하고 표준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 일정표를 작성을 해라. 표 3을 따라서. 그럼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습 과정은 급식 생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실습 메뉴라든가 해당 급식소에 대한 PPT를 이제 만들어서 서로 소개를 하겠죠. 그러면 가상의 급식 대상자 및 실습 대상 급식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실습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나 작업 일정표를 배부를 하고 작업 지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표준 레시피가 작성이 되면은 작업 일정표를 통해서 생산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 과정의 수행을 통한 표준 레시피를 작업 일정표하고 접목시켜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표준 레시피를 작업 일정표에다가 넣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고 생산 관리 중에서 작업원의 어떤 위생적인 조리 작업 및 시간 온도 관리에 대한 것들도 이 생산 관리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식 관리는 총 생산량과 분량을 검토를 하고 저온 급식 온도 관리를 뭐 찬 음식인가 따뜻한 음식인가 뜨거운 음식인가를 전부 맞춰가 저온 급식을 하고 담당 작업원의 개인위생 및 처리를 확인을 한다. 그게는 실제적으로 단체 급식을 실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급식 실습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단체 급식 실습 구성원들이 실습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즉 메뉴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 위생 관리, 기타 뭐 사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별 평가를 각각 실시를 하는데 그거는 표 4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제공된 급식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라. 뭐 훌륭했다, 뭐 아주 만족한다, 보통이다, 그 다음에 뭐 만족하지 못한다,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뭐 만족도를 5 어떤 단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3 단계로 나눈다든가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 레시피 및 작업 일정표를 수정을 하겠죠. 만약 이렇게 만족도 평가를 했을 때 별로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아니면 아주 만족한다. 이래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 생산했을 때에 이 표준 레시피가 상당히 좋다 하면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이 실제 생산했는 표준 레시피와 실제 생산했는 검토란 수정을 하고 또 작업 일정표도 마찬가지로 실제 생산의 검토를 통해서 수정을 하든지 그대로 나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모 대학에서 이 단체 급식 실습을 하는 이제 과정들이에요. 아마 4학년인 것 같고 여기는 다른 이제 뭐 3학년이라든가 이럴 때요. 2011년 6월 2일이니까 이쯤 됐네, 그죠? 이쯤 돼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우선 본다면은 잘못된 걸 지적을 몇 개를 할 수가 있는데
모자를 썼는데 머리카락이 다 나와버렸죠. 그죠? 이렇게 모자를 써줘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는 건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시계를 끼고 있죠. 시계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장신구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위생 장갑이 없죠. 위생 장갑이 없고 얼마든지 여기서 뭐 잘못된 것을 만들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쵸? 그 다음에 이 위생복이 과연 위생복 앞에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깨끗한지 안 한지 이거는 이 작업장 내에서만 있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그 밭에 전부 다 있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조리는 단체급식의 어떤 그 대량 조리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그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엉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 음식이라도 있는데 이 문이 열려면 외부로부터 어떤 거 위한 그 비례해충이라든가 해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고 그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위생모를 써야 되죠. 그죠? 위생모를 써야 되고 위생 장갑을 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대접이 있는데 대접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먼지가 앉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해놓든지 아니면 덮개를 씌워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지만 덮개를 씌워야 줘야지만 어떤 그 공중낙 학용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여기는 뭔지를 모르겠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식판 하나가 떠올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 밥은 뭐 요즘 같으면은 완두콩밥 있겠네. 완두콩밥에다가 뭐 아욱 된장국, 뭐 주 반찬이 불고기, 뭐 불고기, 소불고기, 뭐 부찬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부찬으로는 뭐 나물무침 요즘 또 나물무침 있으니까 뭐 취나물 무침 아니면 오이 생채, 오이절임 그죠? 오이절임 그 다음에 뭐 오징어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천 들어가고 그죠? 김치는 반찬 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식단 만들고 메뉴명이 밥이 메뉴명이 뭐 완두콩밥이라면 총 생산량이 얼마고 1인분의 양이 뭐 200 이제 70g이던가요? 70g인데 70g을 만약에 뭐 100명을 한다 하면은 뭐 얼마가 나오고 7kg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열량 단가 50인분 여기 적혀있네 그죠? 50인분 같으면은 여기 1인분의 양이 70g 같으면 50인분 같으면 3.5kg 나오는 열량 단가 계산이 되겠죠. 아마 그 전에 내용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표준 레시피가 있으면은 한번 작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보고 그대로 행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작업 일정표는 메뉴가 무엇인데 누구누구 뭐 이미자가 하고 뭐 김복동이가 하고 뭐 그 다음에 김세레나가 하고 또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작업원의 이름을 적고 작업 시간이 얼마고 내용은 어떻게 하더라 하면 되겠죠. 그죠? 메뉴 작업 일정표. 그 메뉴에 따라 가지고 이 하는 사람이 겹쳐질 수도 있고 그죠? 밥 만드는 거 밥 해가지고 뭐 세미하고 쌀을 씻고 일단 밥 올리고 그냥 기계 작동시키고 작업 시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반찬 만들기 국 만들기라면은 여기 쭉 적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고 난 다음에 실습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메뉴가 급식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량을 제공을 했는가, 또 식재료를 조화롭게 잘 사용을 했는가, 육류를 쓰고 뭐 계속 육류만 쓴다든가 아니면 해산물만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골고루 그죠? 5대 영양소를 다 자유롭게 제대로 했는가, 또 뭐 똑같은 5대 영양소를 할지라도 똑같은 푸른 뭐 채소를 쓴다든가 이건 외관이겠는 거죠. 이러면 안 되니까 식재료를 조화롭게 잘 사용을 했는가를 보고 계절식품 사용하는가 1인분 분량은 적당한가 이거는 우리 앞쪽에서 아마 그 1인분의 분량에 대한 것이 나왔을 겁니다. 나오고 그 다음 메뉴의 맛이라든가 외관 질감이 적절했는가 전부 딱딱한 걸 한다든가 전부 부드러운 걸 한다든가 전부 매운 걸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매운 것이 있으면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해라. 그 다음에 생산은
작업 일정표에 따라서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처리를 세척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세척을 하고 뭐 자르고 뭐 뽑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일정표에 따라서 잘 움직여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그 다음 표준 레시피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 구분에서 가지고 생산을 할 적에 잘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평점을 나는 조리기구를 잘 사용을 했다 하면은 뭐 5점, 만약에 저기 있는데도 모르고 안 사용했으면은 뭐 1점, 아니면 잘못 사용했으면은 뭐 1점이라든가 점수를 안 줄 수도 있겠고, 위생은 특히나 아까 좀 전에 어떤 그 대학의 선배가 작업함에 있어 가지고 머리카락이 나온다든가 또 뭐 시계를 깼다든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위생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하잖아. 좀 위협하니까 이런 경우 전부 체크를 해주고, 위생적으로 또 어떤 그 식사가 음식이 생산되었는가, 배식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예산에 맞는 메뉴 계획과 생산이 잘 이루어졌는가, 식품의 구매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식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렇게 뭐 이제 경쟁업 2개 정도의 경쟁업체를 통해 가지고 신선한 거를 싼 가격에 잘 구매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비교 견적 같은 거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 다음에 고객이라든가 작업원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했는가, 실습 팀원 상호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가, 실습 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은 잘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체크리스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평가 점수를 보고, 그래도 최소한 뭐 보통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60점은 넘어야지, 이제 그래도 겨우 60점 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한 만족도, 음식, 기타, 전반적인 만족, 의견, 이렇게 했을 때에 음식의 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하면은 보통이다. 음식의 색상이나 형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렇다. 오늘 제공된 음식은 텍스트, 어떤 질감의 대조, 단단함이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바삭함 등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에 만약 음식을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음식이었는데, 뭐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했는데 너무 딱딱하다든가 뭐 하면은 이제 이 제대로의 어떤 텍스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안 된다, 그렇지 않다 할 수 있겠고, 또 서로의 어떤 거 좋아하네. 그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로 저온 배식이 가능했느냐.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대로, 국은 뭐 60도 같으면 60도, 밥도 60도, 뭐 안 그러면 찬 음식은 찬대로 뭐 10도, 15도 이렇게 유지가 돼, 10도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응답을 체크를 다 하게 되겠죠. 나의 기여도가 잘 반영된 메뉴가 제공되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공된 메뉴는 나의 입맛에 잘 맞았다. 이렇게 만족도,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급식의 위생 상태는 만족스러웠다. 제공된 음식의 양이 적당하였다. 양이, 그죠?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적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이 되었다.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할 수 있겠고, 오늘 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그렇다. 오늘 급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뭐 오늘은 뭐 팀원들 간에 뭐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좋다, 맛있더라, 뭐 아니면은 계절식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그 제철에 나는 것을 영양이 충분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좋다, 이런 의견도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영양사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하나 적어놔 봤어요. 다음 중 단체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기숙사, 병원, 대중식당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것.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중식당은 특정 다수인이 아니잖아. 그죠? 안 된다. 그다음 학교, 병원, 대중식당 등에서 영리를 목적, 대중식당을 좀 빼줘야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여기 보면은 사업장, 병원, 학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것.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것. 대중식당, 휴게음식점, 열차식당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또 불특정 다수인 아니잖아, 특정 다수이잖아, 그죠? 그래서 대중식당 가는 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문제를 드리겠는데, 임상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 적으시오 이러는데, 사실 우리 병원 영양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임상 영양사들이 하는 특별한 또 역할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임상 영양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뭐 22조인가요? 거기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질병별로 전문화되는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쭉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렇게 해가 제가 한 6개 정도를 했었어요. 뭐 영양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영양 요구량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영양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영양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 모니터링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영양불량 상태 개선 위한 영양관리, 임상영양 자문 연구,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이런 임상영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영양사 역할이 환자에게 영양적으로 적합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이지만 임상영양사들은 이 식사요법이라든가 영양지도라든가 환자 영양 상태를 평가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임상 영양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내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메일로 오는 사람들은 제가 메일 보지 않습니다. 결석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그냥 보내는 분들은 절대로 제가 주석 인정하지 않습니다.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단체급식 실습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문제풀이를 하든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어떤 수업을 제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